네, 반갑습니다. 4월 13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공매도 그리고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 확인하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들 알려드렸죠. 자, 그때는 이제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이었는데 이제는 공매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 시작이 되면서 공매도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대차장고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종목군들은 정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등등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지난번에 해드렸던 그 강의에 보시면은 이 확인하는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바로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이쪽에 오셔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매도 쪽을 먼저 확인할 건데, 공매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상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두산 퓨얼셀, 동양철관, 롯데관광개발, SKC 호텔신라 뭐 등등등으로 되어 있죠. 자, 공매도 순 보유 잔고 금액. 이 보유 잔고 금액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 이런 형태의 느낌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잡혔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코스피 쪽이고요.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뱀, HLB 지난번에 봤었던 그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공매도 잔고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가장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에코프로뱀은 오히려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 아,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구나, 또는 아직 상위권에 있구나, 또는 아직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코스닥 쪽이었고요. 이제 코스피로 다시 넘어가서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 메리츠 금융지주, LX세미콘, 아모레퍼시픽, 농심, NC소프트. 자, 종목들 살펴보시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자,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것이다 생각해서 공매도를 때리는 거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제 내려오겠지 생각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거 코스피 쪽,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어떤 것들일까요? 카카오게임즈, 네, 뉴온, FSN, KRM, HLB제약, 제이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이제 덩치 큰 놈들은 좀 거래대금이 많겠지만 이거는 지금 비중으로 나타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매도 과열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 3일기업공사, VT, 태광, 휴맥스홀딩스, 한글과 컴퓨터 등등등.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매도 과열일까? 이게 4월 14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한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이 종목군들은 공매도 과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 그래서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들부터 해가지고요, 3개씩. 네. 카카오게임즈, 뉴온, FSN,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두산 퓨얼셀, 동양철관, 그 다음에 공매도 과열, 3일기업, VT, 태광. 자, 이렇게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코스닥이었고요.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종목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종목들 빠르게 훑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뭐부터 볼까요? SK 이노베이션 먼저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은 무엇이냐?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부터 계속 공매도를 쳐왔다는 얘기죠. 공매도를 쳐왔던 모습이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공매도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추세로 가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유가 불안정으로 같이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은 지지선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지선 못 지키면은 다 죽어, 이런 모습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일단
95,000원쯤 되는 거죠. 네, 95,000원 구간 지지가 되면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괜찮고요. 이격이 벌어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되돌림 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매물대 또는 이제 정고점으로 봐도 되죠. 또는 매물대로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점대 지어봤을 때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선 확보하고 반등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타이밍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거 메리츠 금융지주. 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요 부분들은 조금, 네,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 자, 은행주, 지주회사들 이런 것들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불거져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금융지주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거의 주도주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회장님이 뭐 이재용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추세의 어떤 상승 기대감이 계속 커졌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 61선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 기존에도 한 번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근데 61선을 깨고 넘어간 상황은 상당히 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있고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약간 공격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 떨어지게 되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지지선대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10만 5천 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 1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 위치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유 관점이 맞긴 맞는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하락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지난 작년에 형성됐었던 이 이평선의 수렴 구간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횡보가 나온 이후에 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추가적인 하락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약간의 차익 매도나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횡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 상황 한번 보시면 카카오게임즈와 뉴온이 있죠. 뉴온, 카카오게임즈 뉴온,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게임즈와 뉴온을 보시자 이거죠. 카카오게임즈, 요거는 이제 공매도 네, 거래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입니다. 이거는 추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 쪽에서 별로 좋지는 않고,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좀 작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요거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그대로 네, 아웃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매도를 좀 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거래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더 빠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 뉴온 볼게요. 뉴온, 이거는 뭐 볼 거 없는데요. 네, 이것도 그냥 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종목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좀 취급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에 있는 것들은 그냥 좋지 않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전 종목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막 진행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일단은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매도 움직임들이 이것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공매도 보유 잔고 상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과 두산 퓨얼셀이 있죠. 요거 보도록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오지 못하네요. 그죠? 단기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차전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2차전지 쪽에서는 공매도 애들이 별로 봐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그래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 13만원대 지지만 해주면 괜찮은데, 자, 이 갭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 나가면 이제 수렴 이후에 나가는 상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이라는 얘기예요. 장기 이평선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간에 반등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고요. 자, 현재 시점은 일단 저점
지지권 이제 10만원 조금 위쪽에서 형성된 지지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물이 아직 다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매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매도가 섞여 있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자, 이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는 15만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15만원 이상 넘어가야지 장기 이평선의 흐름도 조금 바꿔볼 기대가 생기는 거지, 그 아래쪽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매수하실 필요가 없고요. 상황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네, 아래쪽 11만 한 5천원, 뭐 12만원 깨져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아래쪽에서 떨어져서 낙폭을 더 키우게 된다면 주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도를 그냥 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보전할 만한 그런 포지션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위쪽에 20만원 정도 라인대, 21만원, 2만원쯤 되겠죠? 요 라인대까지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매도 압박이 계속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죠? 네, 두산 퓨얼세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매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등락을 조금 만드는 모습은 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점이 계속해서 이탈되는 신저가 형태의 종목이다. 안 좋겠죠.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지션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매도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지선은 13,000원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13,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겠죠. 신저가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잖아요. 신고가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3,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볼까요?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시점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쪽은요, 일단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아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게 이제 또 다시 꺾이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등 나와서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직전 저점이 돼요. 이제 지지라인 때는 47,000원, 8,000원쯤 되는 것 같고, 이탈되면 또 더 빠진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지금 계속 약하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만원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네요. 그죠? 저점 지지라인 때 있긴 있는데 이게 92,000원쯤 되는 것 같네요. 92,000원쯤, 93,000원이네요. 요 정도 지지선 이탈되면 그냥 바로 파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저항대는 지금 12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은 주가 추이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네, 저점이 지지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만원 돌파 시에만 일단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 전 시점에서는 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지선 안 깨지면 홀딩을 하셔도 되는데 포지션 자체가 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하향 꺾여지고 있고요. 아직 떨어질 때가 더 많이 남았다는 부분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공매도 관련한 종목군들, 상위권 종목군들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이제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코스피 쪽 살펴본 거고, 이게 날짜를 이제 4월 달로 넘어가야 돼요. 4월 1일로 넘어가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죠. 체결, 상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조회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뭐 상환, 잔고 이렇게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잔고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체결 주수와 상환 주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체결 주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빌린 것이 많아졌다.
빌려서 보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즉 이제 공매도를 치든 어쨌든 간에 이제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상환했다는 것은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이제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어, 또는 나는 이제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환이죠. 그럼 체결보다 상환이 많으면 일단 좋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해드릴 때는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체결보다 상환이 많았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공매도가 딱 시행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체결 주수가 상환 주수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면 주식을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요. 상환 체결 주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체결 주수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쪽 하이닉스도 체결 주수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 주수가 더 많은 것들은 반드시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여기 코덱스 200 같은 경우처럼 체결 주수보다 상환 주수가 더 많다라는 것은, 요거는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공매도가 필요 없다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다 갚아버려,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길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추이가 뭐 저점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들어오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네,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공매도의 어떤 추이가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거세진 모습이 있었어요. 4월달 들어서면서 그냥 그전에 매수한 거 다 팔아먹었죠.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거 매도 플러스 공매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자, 기존에 내가 100개를 매수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100개가 매도가 나왔어. 근데 50개는 원래 있던 거고요. 50개는 공매도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원래 비중 나는 50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공매도. 이 공매도는 뭐야? 주가를 낮추기 위함이죠. 자, 나는 비싸게 사고 싶지 않아, 가격을 더 낮춘 다음에 사고 싶어 라고 하는데, 종목을 다 던지면서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50개는 같이 던지고요, 100개를 팔아먹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50개를 공매도로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50개 때린 거에 대한 매수 물량과 플러스 공매도 50개 때린 거에 대한 환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네, 반등하게 되면서 다시 수량은 100개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하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점을 위협하는 단계는 만들어지겠지만 이 저점은 상당히 두꺼운 지지선 역할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치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보다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가려면 뭔가 대단한 호재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될 것 같아 보여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을 일단 잠정 실적을 좋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6만원이 넘어서게 되면 또 다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구간은 6만원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지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삼성중공업은 어제 진단해드리긴 했는데 조선주 섹터예요. 근데 이게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2차 랠리가 실패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공매도가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게 되냐면, 만약에 이놈의 주식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걸 전부 다 공매도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대차 잔고가 단순히 늘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공매도 안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안 치고 그냥 돌려서 다시 되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험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를 안 치게 됐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죠. 이거 방법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2차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계속 대차 잔고를 늘려가지고 결국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같이 던지게 되면 낙폭이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거는 어제 진단해 드렸듯이 2차 랠리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 차이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걸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4월달에 공매도가 많이 관여를 했어요. 대체장과 많이 관여를 하면서 주가 좀 떨어졌는데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올랐네요. 5%대 상승.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저항대는 어디냐? 자, 하락 포인트, 저점 포인트 절반. 그러면 딱 그 정도 왔죠? 자, 24,000원이 저항 라인 때 시작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옆으로 다시 흐르거나 주가 내려갈 확률도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데드크로스가 또 발생했잖아요. 5일선, 21선, 61선, 그 다음에 5일선은 일찌감치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추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래쪽 지지선은 그냥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본다라면은 아마 이 구간에서 뭔가 횡보, 박스 형태의 흐름을 보인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뭐 크게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 데드크로스가 지금 61선까지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래쪽 장기평선의 방향성이 좋기는 하지만 단기적 패턴에서의 데드크로스, 그래서 이거는 횡보를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면은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어떤 분위기보다도 25,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구간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만 유지가 돼서 이제 이평선 자체가 이제 그 편안한 상태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이격도 좀 좁히고 그렇게 된다면 2차 반등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좀 봐야 되겠죠. 자, 기존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61선 깨고 넘어간 모습, 이게 언제 있었냐면 작년 말에. 자, 5일선 먼저 깨졌죠. 그 다음에 21선도 60선 깨집니다. 그 다음에 주가 반등하고 있지만 옆으로 횡보가 계속 길어지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5일선, 21선까지 골든크로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61선까지 끌고 넘어간 이후에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5일선, 21선 대드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1선까지 해결하고 나면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매수는 언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최소한 5, 20 골든크로스 이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간단한 이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코스닥 쪽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으로 또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HLB, 에코프로,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는 진단했기 때문에 HLB와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또 대차장고도 늘어나고 있다. 일이 점점 커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네, FDA 승인 실패 이후에 옆으로 이제 횡보,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한번 진단해 드린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랄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FDA 쪽에서 항서제약 쪽을 문제 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그다음 뭐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내주기가 애매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지,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다시 재승인 신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위한 그런 대차장고 증가가 일어납니다. 대차장고는 공매도로 늘어나 바로 직결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라고 그랬죠.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이상해져,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매도 플러스 이 공매도를 갖다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 그냥 올라가 버려. 그럼 대차장고는 그냥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해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종목은 아니고 대차장고가 늘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한 그런 물량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이거는 뭐 잘 아시죠? 네,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FDA 승인 또는 임상시험 등등의 이런 뉴스들 하나 때문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 여기는 딱히 뭐라고 이야기해 드리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5만원 깨지면 추세가 계속 흐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이평선 다 무너졌고요. 저항대도 두꺼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뉴스, FDA 승인 통과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버티기가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점차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동안 또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 이제 5만 원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와버리면 한 방에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금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비중이 많으시다라면 물려있다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물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라면 반등시에 비중을 조금 축소해 놓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보여져요. 네. 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추세가 좋은데요. 네, 요건 추세가 좋아요. 살짝 매수 포인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부장 쪽이라서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만 포지션이 너무 정직하게 잘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다른 쪽으로 생각했을 때처럼 주가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잖아. 지금은 이제 이쪽 부분들이 하락하는 형태의 업황 흐름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추세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져서 2차 랠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라인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지 라인대는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대차장고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기더라도 당장 뭐 이렇게 문제시 삼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엿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이격도가 큰 덩어리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주 큰일 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저점 지지 라인대를 체크해 보면 3만원.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간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전 저점대가 될 것 같은데요. 가격대로 치면은 33,500원, 34,000원 좀 되겠네요. 그 정도 라인대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3만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공매도가 같이 늘어난다. 대차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된다면은 부담 요인이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 이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해소가 되고요. 아래쪽 지금 3만 여기가 5천원쯤 되는 거죠. 3만 5천원대의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서 횡보 또는 뭐 주가 반등 연결시키면서 골든크로스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라면은 이 추세 그동안 있었던 이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셔야 돼요. 내려가면 도망쳐야 되지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일단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요. 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월봉상 고점 라인대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월봉상 신고가 나온 종목. 그래서 사실 25,000원, 3만원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대는 잘만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이것이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대차 거래 쪽, 네, 요쪽 잔고 상위, 네, 종목들, 그 거래 상위 종목들, 코스닥, 유가증권 다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거래 상위,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 코스피 코스닥으로 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좋은 대응들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종목은 뭐 없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매도 대차 잔고 상위 종목들 찾아볼 수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내 종목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제 종목 직접 입력하면 내 종목이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뭐든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잘 메뉴를 잘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